신비로운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게 재미있죠. 그러니까 멜로 좌파죠. 할아버지는 백인. 그 다음에 그 할머니는 이제 또 백인 아버지와 원주민 어머니의 딸이셨고, 그죠? 그런데 그 백인 할아버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반족이 뭐냐 하면은 반으로 나누었다 해서 반족이에요. 우리가 동생동부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저 클리비 사회에서는 반으로 나누어서 족외혼을 하는 거죠. 동생동부 아니게. 그래서 한쪽에 큰 까마귀 반족이 있고 반으로 나눠서 한쪽을 이제 독수리. 그런데 다른 밑에 지방에서는 늑대 반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독수리 늑대 반족이 있고 해서 그 상대방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큰 까마귀 반족은 토템들이 대체로 좀 보들보들한 토템들입니다. 연어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독수리 늑대 반족에는 그 안에 또 늑대 시족도 있고 범고래 시족 이렇게 주로 육식성으로 좀 강한 토템들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백인 레이 아저씨가 1940년생 정도 되시거든요. 예. 그래서 레이 아저씨 할머니 그러니까 사모님 할머니 약간 치매가 있으셔서 2층에 계셨는데 그 오빠가 알래스카 부주지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청년들의 그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는 알래스카 주지사 말고 부주지사.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없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뭐 원주민, 그러니까 어원들 같으면은 그 원주민 사회를 대변해야 되고, 또 알래스카 그러니까 원주민 출신의 정치인들, 예, 연방 의원이나 부주지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잊어가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는 환경보호를 외치지만 저기는 그냥 자연과 그죠? 그러니까 공생하는 그런 세계관 자체를 가지고 있죠. 그냥 태어나서 실제로 분리수거 안 합니다. 원래 미국 자체가 안 하기 때문에 예, 막 그냥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또 환경을 망망치는데 하는데 저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자연과 그런 어떤 동물들을 자연을 존중하는 그런 걸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분리수거를 하느냐 안 하냐는 서구적 사고나 또 우리 중심의 사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본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구를 지키는 문제는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 물론 분리수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작은 그 A4지 거기에 보면 설명들이 있어요. 주인공들. 기니나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1944년생이시고 이제 정전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당뇨도 있고 이러셔가지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기니나 아저씨는 54세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북극권 사회 그러니까 국제회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유엔에. 그래서 그러니까 북극권 국제사회가 회의라는 큰 모임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모임. 그래서 코펜하겐에서 열렸을 때 거기에서 54세 때 그러니까 원주민을 대표해서 서구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신랄하게 비판을 안 하시고 워낙 온화하시니까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총체론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서구 과학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굉장히 그런 원주민 지도자이시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여기 알래스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39 되기 전에 한 38부터 기촌해야지 이러다가 경북 봉화산골로 기촌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생각하면서 책들을 읽었을 때 그 일본의 세계적인 야생동물 사진작가이신 호시노 미치오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미치오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미치오 아저씨가 고등학교 때 알래스카 사진첩을 학교에서 보고 거기에 나오는 마을을 찾아가요. 20세가 돼서. 알래스카 주립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세계적인 야생동물 사진 작가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거부책이 거의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 바람이 전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나는 알래스카에서 죽었다 뭐부터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밥샘 아저씨 그러니까 클린기 신화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 있죠. 거기 같은 경우에 밥샘 아저씨는 이제 호시노 미치오 아저씨와 굉장히 이제 친하신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고생해서 코로나 때 시애틀 공항에서 몇 시간씩 잡혀서 조사도 받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첫 해 2020년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다 그때 아무도 여행을 안 하던 때니까 이제 공항에서 시비걸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카메라를 들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때 아시아계 유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들은 공항에서 에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씩 우리 촬영 감독님하고 그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큰 고생들을 하면서 조금씩 매년 이제 가서 이렇게 찍고 이야기들을 어쨌든 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의 기나긴 역사와 원주민의 역사를 한 편에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예, 다 쓰니까 40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어쨌든 이제 심사받으면서 했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 남동 알래스카의 그 클린기 선주민의 이야기의 한 5%밖에 안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보시면서 이런 조각들만 있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회를 어떤 문화를 한 편의 영화로 혹은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다큐는 이제 공중파 큰 방송국에서나 천사 특집으로 만드는데 거기도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천사 특집으로 제일 많이 간 곳이 그 시베리아 북극권이거든요. 유목민들 술로 키우는 네네츠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좋죠. 그러니까 거기서 유로트 짓고 텐트 짓고 막 살고 동물 이동하고 근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그래서 보는 동안에는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네네츠족이 어떤 친족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림 위주로 흥미로운 것들 중심으로 대체로 하고 그 중심으로 나레이션이 들어가니까 그냥 그 보는 장면들은 다 이해가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인류학자로서 이제 이게 불가능한 작업인 줄 알지만 그냥 이런 사회가 있는 걸 모르시잖아요. 우리 에스키모, 이누이트 이런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남동 알래스카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온 그런 사회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조각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자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시간은 다 돼가니까 이제 한 분씩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뭐든 물어보시면 한 10분 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 잘 봤고요. 예. 그 물개 나왔는데 왜 이렇게 편집됐나요? 물개. 네, 궁금해서. 그게 저의 방식이에요. 네. 이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물개 고기를 먹고 이러는 모습을 찍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니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그 식문화 있잖아요. 예. 뭐 연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좀 그런 것까지 이제 하려면은 이 이야기들을 못하게 이제 되는 그런 거여서 먹는 모습이라든지 요리하는 모습이 저는 한 컷 정도 담길 줄 알았거든요. 뭘 먹고 사는지. 그게 이거 일단은 그러면 그런 걸 못 담아서 죄송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방송 다큐에서 주로 다 그런 것들이 담기거든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가면은 사냥하는 거 다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것만 봐왔기 때문에 여기 분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몰랐던 이 사람들의 세계관, 철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만 해도 지금 100분이 걸렸으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그 OTT 플랫폼에서 그동안 촬영한 것들이나 해서 한 5부작이 만들어야죠. 진짜 설명을 잘하고 하려면. 그럴 때 제가 한번 OTT에 한번 5부작 이런 거 한번 만들어서 좀 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한번 기약해봅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보면서 진짜 이렇게 요즘에 되게 빠르게 생활해야 되는 우리 사회 속에서 좀 정반대로 뭔가 제가 느낀 거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 나눔, 여유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저는 거기 시니어 센터에서 그 원로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밑에 보니까 부족 정부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자체가 미국의 하나의 주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안에서 부족 정부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캐치하셔가지고 찾아보셔야 돼요. 검색하고. 부족 정부가 이 영화 속에 담긴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본토에는 그러니까 인디언 보호구역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 보호구역들은 다 부족 정부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는 수백 개의 부족 정부들이 있고 알래스카에도 200여 개의 부족 정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미국 다 통틀어서 원주민들이 숫자가 대략 500만에서 1000만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2.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 차이가 나는 거는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단일 혈통 이런 조사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그걸 엄격하게 혈통을 그렇게 두고 조사를 하면 500만 명, 600만 명 정도로 되고 그걸 느슨하게 그분들이 나는 부족이요 이렇게 하는 걸 포함을 시켜서 이제 다문화 가정을 포함시키면 10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알래스카에 25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의 미국 본토만큼 200여 개의 부족 정부가 있는 건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알래스카는 그러니까 인디언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그 마을에서 부족 정부가 생긴 거예요. 연방 정부가 그걸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야쿠타트 마을 유심히 이제 자막을 잘 보라고 했던 게 아까 이제 그 보건소 이게 나오잖아요. 그 야쿠타트 마을이 최북단 마을인데 인구가 대략 300명에서 600명이죠. 거기에 절반은 백인이고 절반은 원주민입니다. 근데 절반의 원주민들은 또 사실은 백인 혈통을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학교는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넌 원주민 이런 게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제가 봉화군 제3면에 기촌했는데 제3면 인구가 3,00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가 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 1명, 의사 선생님 1명, 그리고 직원 2번 정도 해서 보통 우리 보건소가 그렇거든요. 시골에 300명, 그러니까 부족원들은 300명 정도 되겠죠. 그런데 아까 직원이 몇 명이라고 들으셨죠? 50여 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부족분들 중에 한 4분의 1이 직원이기도 한 건데 임플란트 시술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건소에는 치과 의사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보면은 남동 알래스카의 이제 마을들, 그러니까 도시들은 백인이 훨씬 더 많죠. 근데 도시도 남동 알래스카 같으면은 아까 그 주도인 주노 같은 경우에 35,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인구가. 근데 거기서 다운타운에 아까 좀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큰 건물이 원주민 재단이고 원주민 회사고 앵크리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앵크리지가 이제 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본토의 앵크리지에도 앵크리지에 그 원주민 병원이 있는데 그냥 우리 연세병원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부족 정부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왜 부족 정부냐? 이 부족 정부는 헌법에 의해서 각각의 부족 정부, 그러니까 그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정부는 없습니다.
각각의 부족정부와 연방정부와 교섭을 벌일 수 있는 정부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헌법에서 300명 부족을 가진 부족정부든 저기 나바오 보호구역 같으면은 뭐 인구가 대략 뭐 몇만 명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부족정부 하나, 이제 부족이 하나니까. 그래서 각각의 정부와 교섭권을 벌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국가 대 국가로서 너가 우리 땅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우리 뭐 복지나 이런 것들 위해서 지원을 얼마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야쿠타트 마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는 정부로부터 몇 년에이긴 하지만 뭐 150억 뭐 이런 단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세계 테마 기획일 때 알래스카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주민들은 일을 안 해. 그 지원금 나오는 이런 걸로 가지고 먹고 살아.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지원금, 국가정부에서 따낸 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전체 복지를 위해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의 시설이라든지. 그래서 다 이제 알래스카든 그러니까 그 미국 본토든 간에 그 보호구역이나 부족정부 그 사회마다 그 사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데가 나바오 인디언 보호구역이에요. 1인당 그러니까 한 가구당 국민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이 1년에 대략 한 4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여기 클릭에서 1억 2천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남동 알래스카가 환경이 제일 좋으니까 연어들이 오고 그러니까 알래스카도 저쪽 위로 가면은 뭐 이제 그게 낮아지죠. 1억 8천 이런 정도. 그렇게 해도 캐나다 평균 소득보다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어쨌든 저는 그냥 늘 그랬어요. 척은지심.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서부 영화에서 그 인디언 전사들은 악당으로 나오긴 했지만 나왔잖아요. 그죠? 나쁘게 그려지긴 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분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들은 어디를 갔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남동 알래스카를 보면서 처음에 그런 척은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놀라운 그런 어떤 이상적 사회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가르침들 또 청년들의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세계관 이런 것들을 배웠고 또 저보다 가난한 독립다큐 감독보다 훨씬 몇 년 잘 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식민지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부족 정부나 이런 안에서 연방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트럼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에, 그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레바논에, 팔레스타인에 마음대로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게 헌법적으로 얼마나 보장이 되어 있으면 트럼프가 알래스카 그냥 숫대밭으로 만들고 다 개발하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그 북극 가스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문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원주민들의 권리 이런 것들을 보호받는 속에서 그게 돼야지 안 그러면은 그 위헌으로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난 100여 년 이상 알래스카의 원주민들은 굳건한 그런 이상적인 그런 사회들을 만들어 보고 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마치 두 분이서 하십시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영화는 지금 2번, 3번 이상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거기서 다 나왔거든요. 식생활도 아까 뭐 중국이 들어간 한국 시절 그 부분이 그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저도 사실은 알래스카 하면 에스키모, 그 수도가 에스키모밖에 몰랐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대박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깜빡했는데 이제 가시면 네이버 다음에 제 영화 검색하면 나오니까 좋아요 뭐 혹은 또 리뷰 같은 거 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극장에서 그래도 이 영화를 틀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희 딸도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캐나다 영화제에 초대적으로 갔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교에 있지만 예, 예, 예. 어쨌든 이거 찍으시고 예. 제가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해주셔야 대박이 예, 날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아, 잠깐 뭐 저는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예, 여기는 여행 작가님이시고, 예, 예, 예. 저는 여러 가지가 감동적이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그분이 총을 들고 딱 한 발만 쏜다는 저 너무나 감동. 그러니까 같이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너무 감동을 받았고 제가 미국하고 캐나다 여행 중에 시애틀까지 갔었거든요. 시애틀에서 바로 여기가 알래스카라고 친구들이 가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좋습니다. 갈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초점을 영화에 어디에 두느냐에 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알래스카가 저렇게 아름다운지 진짜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드디어 만났네요. 운디디드? 운디들이. 제가 운디들이. 책을 여러분도 혹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 중에 제목이 나를 운디디드에 묻어다오. 전 과연 그것이 어디일까를 봤는데 오늘 드디어 예. 마지막에 나와서 너무 감동이었고요. 여러 가지 일은 고성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서? 예, 감독님. 저 페이스북 친구인데 10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영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예, 예, 예. 여행자 쨍쨍이라고 합니다. 예, 쨍쨍 검색하시면 다 나오고. 통영에 가면은 맨날 교수님, 예, 괜찮아요. 9시까지인데 빨리 예, 간단하게 그냥 한 말씀. 빨리 하세요. 간단하게 아까 예. 그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이나 마지막에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리랑을 불렀는데 예, 그 너무 이제 생소한 이 장면 예. 알리스가 예. 볼 게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 사람들도 아리랑을 인지하고 있는지 BTS보다 제가 먼저 그것도 선조민 사회네. 그죠? 이거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정영민 감독이 BTS보다 훨씬 이전에 하울며 선조민 사회. 그 선주민 사회에 처음 듣는 거죠. 알래스카에서 아리랑을 인지했는지 세계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예. 노래가 아리랑이라고 하는데 예. 참 인지했는지 그게 아니요, 그거는, 몰랐을 예. 거. 이제 저를 통해서 알게 됐고, 이제 그 뒤에 BTS가 그래도, 원주민에도 청년들이 BTS 아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리랑 되면, 그때 저 감독님이 부른 노래가 아리랑이구나,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오늘 하여튼, 감사드리고, 뭐 조금이라도, 좋으셨다면, 예, 저는 좋고, 그리고 나중에 한 2개월 뒤면 OTT나 이런 데서 틀면 나올 겁니다. 아, 네. 뭐 유료일겠지만. 그러니까 영상이 요즘은 그 스크린이 TV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아름다운 알래스카를 만나실 수 있고요. 예. 빨리 이제 나가야 돼서. 다음 영화 상장은 있는데. 예. 없어요. 하여튼, 예, 감사드리고.